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지 네 번째 시간 인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은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음력 1월은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여 아직 한기가 강하여서 인목의 펼침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화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한습한 금수기가 작용하면 인목의 발화가 위축되어서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수는 인목에게 수생목의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또한 한습한 축토는 인목의 발화를 억제하는 액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인목은 아직 한냉한 시기에 화를 품고 용출하는 기운으로 특히 병화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의 씨앗이 화로 자신의 DNA를 활짝 펼쳐가는 과정 중에 목의 시작인 인목은 수보다는 화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여 인목과 병화의 만남은 목화통명이라고 하여 목화통명은 최고의 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인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은 땅을 뚫고 상승하는 새싹의 기운입니다. 오행으로는 양목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하루로는 하루가 밝아오는 여명의 시간입니다. 인목의 특성을 관점별로 살펴보면 계절의 순환에서 음력 1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입춘과 우수의 절기이고 봄의 출발선이며, 이것은 튀어오르는 용출 또 직진의 본능, 시작과 결과보다는 시작이 중요한 맹목적성과 순수함이 인목의 특성입니다. 양목인 인목은 상향으로 표출하는 새싹의 상과 직선으로 뻗어오르는 거목의 상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상향과 직선운동, 그리고 추진력, 또 거목이 가지는 고유성이 동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인목은 또 생지의 역할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목은 병화를 품어서 여름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져서 준비하는 기획과 창작,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의 재앙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수와 지장간을 보면 인목은 삼목으로 일수가 이화의 도움으로 싹 틔워진 새싹인데, 인목은 상수로 삼목이고 또 지장간에 다음 계절인 병화를 품고 있으며, 이 삼목은 팔목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체를 갖출 기운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목은 용출의 기운으로 가장 강한 양의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동물로는 호랑이로 씩씩한 기상과 넓은 움직임의 범위를 가집니다. 고전으로는 천권성이라고 하여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의 의미와 또 관리하는 조지의 의미, 12운성으로는 새로운 계절을, 다음 계절을 품고 있는 생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능동적이고 리더십과 고난, 권력, 교육의 인미, 그리고 수가 화로 펼쳐지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인목의 특성입니다. 인목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합의 변화로 삼합과 방합이 있는데요. 삼합에서 병화를 가진 인목과 화의 왕지인 오화, 그리고 화의 고지인 술토가 화를 목적으로 하는
술의 삼합의 화국을 형성하는데요. 인목은 오화와 술토와 결합을 하면 목의 변성을 버리고 화의 특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방합에서는 인목은 묘목과 진토가 동방의 목의 세력을 집합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목은 오화와 술토와 함께 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국의 삼합을 이루고, 또 인목은 묘목과 진토와 동방의 목의 세력의 집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목의 합의 변화는 인목은 해수와 인의 합을 하여 목의 기운으로 화할 수 있는데요. 인목은 병화를 가지고 있어 화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고, 해수는 간목을 가지고 있어 인목을 생활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인목이 강해지면 화를 지향하는 인목의 성향이 강하게 되어 인목과 해수의 합이 파하는 갈등의 관계로 변질되는 합과 파의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의 충의 변화는 인목은 신금과 인신의 충으로 용출하려는 인목과 그것을 제한하려는 신금이 승부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상화라는 새로운 육기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목의 형의 변화는 인목은 생지 구성 요소인 인과 사화와 신금이 삼형의 요소가 되는데요. 이들은 서로 운동성이 다른 인자로 이 결합이 촉발과 발동의 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목은 병화를 가진 화의 운동을 하고, 사화는 경금을 가지고 있어 금의 운동을 하고, 신금은 임수를 가지고 있어 수의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본성과 다른 그 운동성이 작용될 때 이 세 사이에서는 형의 작용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목이 가지는 형충해합의 변화입니다. 인목, 즉 호랑이띠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것은 어느 행운을 따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를 마치고 어떤 실행의 때를 찾기 위해서 인과의 흐름을 보는 것이 운을 살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목인 호랑이띠 운에서 자수인 쥐띠 운과 사화인 뱀의 운, 오화인 말의 운, 신금인 원숭이 운, 술토인 개의 운, 해수인 돼지의 운, 그리고 천간이 신금이 올 때 좋은 조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목에게 자수인 지의 운은 기와 권의 만남이고, 또 수생목의 상생의 관계로 기한 에너지가 생의 에너지를 받고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화 뱀의 운은 문과 권의 만남이고, 또 이 구성도 목생화로 상생의 구조로서 문을 얻고 권한을 펼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화의 말의 운은 복과 권의 조합으로, 또 인옷을 화국극 삼합의 구성인 오화는 삼합의 왕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고 과정을 완성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금인 원숭이 운은 인목과는 육기로 결합하여 상화의 완성을 이루는 조합으로 환경의 전환과 완성, 그리고 이 조합은 또 권한과 총명의 조합입니다. 술토인 개의 운에는
개의운과는 인목은 삼합의 관계이고 술토는 인옷을 삼합의 구성을 마치고 명예를 얻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성 후의 명예 그리고 정신적 성취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목과 해수 돼지운에는 수와 권의 조합이고 또 둘은 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장의 의미와 장수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신금이 들어온 시기는 신금에게 인목은 천을 기인으로 뜻밖의 도움과 좋은 인연을 만나는 행운을 가져오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운은 진토의 용의운은 인목이 변환의 고초와 용호의 상쟁의 관계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고초를 감내하는 양보와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화의 뱀의 은혜는 인과 사는 형의 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생이 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금 원숭이 운도 마찬가지로 형과 충의 관계로 힘의 균형의 차이가 나면 완성이 형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금 닭의 운도 인목과는 원진의 부조와의 관계이므로 이 시기에는 건강과 주변 관계를 조심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띠가 계획하고 실행하기 좋은 시기는 자수의 지의 운과 사화의 뱀의 운, 오화의 말의 운, 신금의 원숭이 운, 술토의 개의 운, 해수의 돼지 운이고 천간으로 신금이 들어온 시기를 대비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네 번째 시간 인목을 공부하였습니다. 인목은 계절의 순환으로 보면 봄이 시작되어 움트는 새싹이고 또 지장간의 본기는 간목으로 거목의 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목은 용출하는 양의 에너지이고 새 생명의 기운으로 순수하고 진취적인 성향인데 아직은 한기가 가시지 않은 초봄의 환경에 왕성한 금수기로 위축될 수 있어서 화친화적 성향을 띠게 되며 목은 씨앗인 수가 화로 자신을 펼치는 과정으로 화가 활동의 지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 오행의 순환에서 자수에서 시작된 양의 활동이 축토의 중재로 인목으로 표출하고 또 인목에서 성장한 묘목은 진토를 중재로 하여 사화로 펼쳐지고 또 서로 섞여 새로운 DNA를 형성하는 오화에 이르는 것이 양의 영역의 활동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묘목을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